오늘 시간부터는 사업 결합한 첫 해의 연결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연결 결산과 연결 조정 중에 공정가치 차익 인식, 공정가치 차익 상각, 투자자본 한계 제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당분간 웜업 될 때까지는 100% 취득한 상황을 가정해서 비지배주주 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비지배주주 지분은 다른 연결 조정들 개념들 다 잡힌 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별도 결산에서 실제 우리가 한 회계 처리와 실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사업 결합을 가정하고 계속 기록을 했더라면 나왔을 사업 결합 컨셉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기록을 해오고 있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지를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팁, 3-1은 이해 접근, 합병에 대한 상상, 그리고 T계정법을 사용한 전체 그림 구조화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 인수 전이야 사실 연결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별도만 있지만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둘 다 동일하게 하변 사이드의 순자산과 대변 사이드 자본으로 간단히 시작을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식을 사오면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현금 주고 차변의 거래 형식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요. 반면에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동일한 거래를 하변의 경제적 실질에 해당하는 그 회사 순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퉁으로 지불한 주식 인수 대가를 각 순자산, 여기는 기존에 그 회사에서 인식하고 있던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사업 결합으로 추가 식별되는 무형 자산까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찢어서 사업 결합의 시점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재무 상태를 측정하는 작업이 CPA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존의 종속회사 순자산이 유형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PPA 할 때 기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유형자산이고요. 사용하고 상각해 갈 텐데 이후 연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고자 이해 목적에서는 우선 유형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이후에 재고자산만 있는 경우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기록을 해왔다면 연결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었을 것이고요. 추가로 고객관계 같은 무형자산도 공정가치로 인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득금액과 차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영업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업 결합 이후부터 기말 시점까지 우리가 취득한 사업이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순자산 변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거래 형식인 투자 주식으로 인식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B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기록들이 우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전히 투자 주식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B의 사업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B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익과 순자산의 변동도 마치 우리 사업인 것처럼 우리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 취득일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순자산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가치로 사왔던 유형자산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었을 것이고요. 비록 종속회사 장부에는 없었지만 그 사업을 사오면서 인식된 고객관계 같은 무형자산도 그 매출에 기여하는 걸로 봐서 내용 연수에 따라 상각되어 갔을 것입니다. 사업 취득할 때 인식했던 영업권 같은 경우는 사업결합 첫 해다 보니까 사업결합했을 때 기대감이 기말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손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 B에서 발생한 손익과 순자산 변동을 우리 장부에 반영한 결과 기말 시점의 연결 재무제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목표값인 거죠. 여기까지 올 때 방금 보신 계속기록법으로 보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법적 실체를 유지하는 지분 인수에서는 사업결합 컨셉으로 계속 기록한 회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값을 기술적인 방법, 연결 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연결 결산은 우리 사업이 담겨있는 우리 별도 재무제표와 유일하게 종속회사 B 사업의 기록을 담고 있는 종속회사 B 별도 재무제표를 합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업결합의 컨셉을 반영해주는 연결 조정을 더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 조정은 정형화되거나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결합의 컨셉을 담은 투비값 연결 재무제표를 충분히 단순화시켜서 상상하고 그것과 재무제표 단순 합산한 것과의 차이를 연결 조정으로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업 취득한 형태가 지분 인수가 아니라 합병이었다면 그래서 PMI 열심히 해서 우리 회계장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 장부는 어땠을까를 떠올려보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만약 합병을 했더라면
비사업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부 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인식을 했었을 것이고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형자산도 공정가치로 식별했을 것입니다. 또 지불한 대가와의 차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영업권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속회사를 단순 합산해놓고 보니 무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자산은 없고요. 유형자산만 기존의 장부 금액으로 기재돼서 합산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을 연결 조정을 통해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된 부분과 새롭게 식별한 무형자산, 영업권을 연결 조정으로 추가 인식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했더라면 B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동안 우리의 취득원가, 즉 사업결합 당시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했었을 것이고요. 새롭게 식별한 무형자산도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봐서 상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합산한 종속회사 별도 재무제표에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역사적 원가, 우리의 사업결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들의 장부금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계산돼서 회계 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을 연결 조정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한 부분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새로운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들이 연결 조정으로 추가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을 했었더라면 그 회사 사업, 자산 부채를 사온 것인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다 보니 거기에는 지배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투자 주식으로 기록돼서 합쳐져 있고 또 종속기업 재무제표에는 사업결합 당시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본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주식과 자본을 제거하는 연결 조정이 추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때 죽이는 투자 주식과 사업결합 당시 비자본, 그 다음에 투자차익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 별도 재무제표의 투자 주식이 결국 그 사업결합 대가인데 우리는 그 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를 모두 영업권으로 밀어놓다 보니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결합을 한 첫 해의 연결 조정은 이런 형태를 띠는데요. 이 연결 조정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취득일에 자산 부채를 새로 샀다는 개념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익 부분을 업시켜주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거래 형식인 투자 주식과 자본을 서로 제거해줘서 없애주는 과정.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 산 금액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그 회사 운영 성과나 손익 같은 것들을 조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들을 교과서 같은 데서는 투자차익 인식, 투자자본 상계 제거, 투자차익 관리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들이 아니라서 부르기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는 것도 향후에 관리하시기 편하신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치 평가 증부분 상대계 정도 잉여금이라 쓰고 이거를 다시 없애준 것도 제가 단계를 끊어서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실무에서는 그냥 두 분께 묶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단순 합산 재무제표에서 더한 값이 우리가 상상한 사업결합 컨셉을 담은 투비 연결재무제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목적에서 사용을 통해 장기간 거쳐 소멸되는 유형자산만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재고자산도 취득할 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익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장기간 사용이 아니라 대부분 1년 이내에 판매되는 형태로 소멸되죠. 그래서 사업결합 시기와 종속회사의 재고자산 회전 기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봐야 정확하지만 통상 사업결합한 해의 기말 시점에는 이미 완성돼서 판매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기록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일에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사왔을 것이고요. 이후에 종속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재고자산 판매하고 매출도 인식하고 했을 건데 이때 매출원가는 기존 장부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사온 재고자산 가격으로 매출원가가 인식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가 상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결 조정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만약 합병을 했더라면 이 사업 재고자산 취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부금액이 아닌 공정가치로 인식했었을 것이고 기존에 없던 무형자산이나 영업권 자산도 인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속회사를 단순 합산해놓고 보니 재고자산만 기존의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 조정을 통해 재고자산이 평가 증된 부분과 새롭게 인식한 무형자산, 영업권을 연결 조정으로 추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을 했더라면 B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발생하는 동안 우리의 취득원가, 즉 사업결합 당시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재고자산이 팔리면서 매출원가를 인식했었을 것이고 새롭게 식별한 무형자산 또한 기여한 것으로 봐서 상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합산한 종속회사 별도 재무제표에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역사적 원가, 우리의 사업결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들의 장부금액 기준으로 매출원가만 계산돼서 회계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재고자산이 증가한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원가나 새롭게 식별한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무형
유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들이 연결 조정으로 추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투자 주식이 아닌 사업, 자산부채를 사온 것으로 조정하는 투자자본 상계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형자산만 있을 때와 차이는 공정가치의 차이 부분이 한 방에 소멸되느냐 아니면 몇 년을 걸쳐 사용에 따라 소멸되느냐의 차이만 있고요. 처음에 인식되고 소멸되는 논리나 연결 조정의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참고로 설립할 때도 투자 주식이 생기고 종속기업이 생겨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립은 투자 주식이 자본 불입으로 생기죠. 그래서 처음 사업 결합하는 시점에 종속회사 순자산은 현물 출자가 아닌 이상 그냥 불입받은 현금으로 시작해요. 현금은 그냥 그 자체가 공정가치. 그러다 보니 뭐 투자 차익 인식하고 이후에 투자 차익 관리하는 그런 조정들이 없어서 훨씬 더 간단합니다. 오늘은 연결 조정 항목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가치 차이 인식, 공정가치 차이 관리, 투자자본 상계 제거를 보셨는데요. 이 연결 조정들을 뭐라 부르시든 어떤 순서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주식 취득이 아닌 사업을 구성하는 순자산들을 공정가치로 새롭게 취득하고 단일 경제 실체로서 그 사업을 우리가 운영한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 결합일 이후에 서로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라는 뷰에서는 그 거래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다음 컨텐츠에서 이 내용, 내부 거래 제거와 미실현 전익 제거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